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P-링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늘은 옵티마이징, P-링크의 옵티마이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웃풋 사이드의 옵티마이제이션이 있고 인풋 사이드의 옵티마이제이션이 있어요. 아웃풋 사이드의 옵티마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뭔가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해서 성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보면 어떤 특정한 작업을 하는 포이치를 통해서 작업을 하는 아이가 있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포이치 패러럴 쿼리를 만들어서 그 안에 하나의 값들을 가지고 오고 그 값을 통해서 뭔가를 처리하는 거죠. do something 해서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제가 혼자 보고 있으니까 이상하네요. 자, 이런 식으로 형상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A, B, C, D를 패러럴로 바꾼 다음에 셀렉트하고 어떤 작업들을 해요. 그리고 나서 for 이 for를 가지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건데, for를 처리를 하면 얘들이 콘솔 라이트 해서 어떤 작업을 한 번에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for이 P-limq를 통해서 옵티마이제이션 작업을 해서 어떤 이제 코어나 이런 것들을 처리하도록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리고 인풋 사이드도 있어요. 인풋 사이드 같은 경우도 이것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인풋 사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청크 파티셔닝을 저희가 정할 수가 있는데, 레인지 파티셔닝, 해시 파티셔닝 같은 걸로 처리를 하게 돼요. 청크 보시면 청크는 퍼포먼스가 기본적으로 평균, 그 다음에 레인지 같은 경우는 푸어이거나 푸어에서 뭐 엑설렌트까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푸어 좀 안 좋은데 아주 좋을 때가 있어요. 레인지 파티셔닝은. 그 다음에 해시 파티셔닝은 이제 일반적으로 좀 낮다. 이제 해시 같은 경우는 그룹 바이, 조인, 그룹 조인, 인터섹트, 익셉트, 유니언, 디스팅스 등 이제 요소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해시 파티셔닝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의 것들은 저희가 레인지나 청크를 이용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마 기본적으로는 청크가 되어 있을 거고, 저희가 어떤 경우에 레인지를 정하거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CPU에 대한 작업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좀 더 우리 퍼포먼스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탑워치를 통해서 비교를 한 값이 있는데, 자 이건 뭐란 거냐면 인너머러블 통해서 1에서 되게 많네. 오이씨. 1000만? 1000만까지의 데이터, 1000만까지의 데이터를 이제 넘버스를 뭐 만들었어요. 1000만까지. 그리고 걔를 스탑워치 앞쪽에서 스타트 했죠. 계산하려고 시간. 파티셔너를 만들어서 크리에이트 해서 이 밸런스하게 주라고 이 파티셔너를 우리가 줬어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as 패러럴하게 만들어라. 이 쿼리를 이제 파티셔너를 통해서 우리가 쿼리를 만들도록 한 거예요. 패러럴 쿼리를. 그리고 패러럴 쿼리에 sum을 해서 i는 mass 스퀘어루트 계산을 해서 그거에 대한 sum을 계산하도록 하고, 그 방식이 이제 이게 지금 청크 방식인데, 청크 방식으로 되었을 때 이 틱을 한번 확인하는 거고, 아래쪽은 이 청크 방식이 아니고 그냥 패러럴 이너머러블이라는 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처리하는지 보고 그거의 실행 시간을 확인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패러럴 이너머러블 레인지로 저희가 마찬가지로 1에서 100만까지일 거예요. 1000만까지인가? 1000만까지의 수를 가지고 합해서 그 합한 값을 계산하도록 하고, 그 동안의 시간을 제가 찍도록 해놨어요. 앞쪽은 청크 방식, 뒤쪽은 레인지 방식이에요. 이 레인지가 아니고 네, 이 파티셔너가 레인지 방식으로 기본으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이 실행해 보시면 청크가 뭐 151만 9565 틱스가 단위가 뭔지 모르겠네요. 151만 9565 틱스가 걸렸고, 레인지 같은 경우는 213만
21만 3118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레인지가 지금 훨씬 적잖아요. 아까 보여드렸겠지만 청크가 기본적으로 에버리지 평균 정도의 어떤 퍼포먼스를 발휘한다고 보면 보통 평균이라고 하면 레인지는 푸어하거나 엑설런트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봐서는 엑설런트하죠. 대단히 빠르잖아요. 7배 정도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청크가 가능하다. 파티셔닝이 가능해서 퍼포먼스를 수정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시 파티셔닝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비효율적이고요. 이제 너무 느리다면 as 시퀀셜을 그냥 호출해서 병렬화를 비활성화 시켜버리는 수도 있어요. 너무 느리면 병렬화가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비활성화 시켜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 분할은 모든 요소를 처리하는데 비슷한 양의 CPU 시간이 걸리는 긴 시퀀스에서 빨라요. 지금 방금 같은 경우 저희가 범위 분할, 레인지 분할을 이용했는데 그게 더 빨랐죠. 모든 요소가 처리하는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 계산하는 게 크게 차이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CPU의 그러니까 비슷한 양의 시간이 걸리는 긴 시퀀스, 이거 긴 시퀀스죠. 1000만 단위라면 꽤 큰 긴 시퀀스라고 생각되죠. 그럴 때 일반적으로 더 빠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청크 분할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레인지가 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느려 라고 하면 그냥 청크 분할을 해버리시면 그게 가장 빠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링크는 이 정도 하시고요. 패러럴 클래스가 있어요. 저희 패러럴 클래스 써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워버리고 패러럴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러럴을 보시면 포이치, 인보크라는 세 가지 관련된 메소드가 있어요. 패러럴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패러럴 룹 리졸트라는 걸 리턴으로 받는 포문, 포이치문, 그리고 포이치 어싱크문, 인보크문 이런 식의 정의가 되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저희가 대리자 같은 것들을 처리하도록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패러럴 인버크는 액션 대리자를 이제 패러럴 병렬로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거고, 패러럴 포는 액션 대리자를 병렬로 포문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 패러럴 포이치는 이런 대리자들 또 병렬로 포이치로 실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패러럴 인보크 포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예를 한번 들어서 처리를 해볼게요. 패러럴 인보크라는 게 있는데, 패러럴 인보크.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HTTP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어싱크하게 어떤 텍스트를 받아와서 그 텍스트를 데이터에 넣고 데이터에 대한 텍스트를 실행할 거예요. 이 내부적으로 이 안이 어싱크로 되어 있어서 인보크를 처리하게 되더라도 이 리드라인을 안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드라인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패러럴 인보크가 이런 델게이트를 그 병렬로 처리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인보크를 하나 처리하는 게 아니고 CPU가 얘를 먼저 처리하고 얘와 얘를 먼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얘와 얘를 각각 할당받아 가지고 리소스가 코어가 A 코어는 얘를 받고 B 코어는 얘가 받고 얘를 받고 해서 A 코어 실행, B 코어 실행을 동시에 실행하게 됩니다. 얘를 한번 실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다운로디드 54700 txt 먼저 됐고요. 그 다음에 pg1652.txt가 그 다음에 됐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대로라면 저 pg16452가 먼저 되고 54700-0이 뒤에 될 것 같은데 이게 동시에 처리가 됐기 때문에 뭐 같이 실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약간의 뭐라 그럴까, 순서는
그러니까 시퀀셜한 요소는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린트렌트 하지는 못하죠. 우리가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거나 이런 HDD, 그러니까 데이터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이건 라이트나 리드가 일어나는 작업이잖아요. 그런 작업들은 실제적으로 I/O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I/O를 하고 있을 때 다른 I/O가 또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수차적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CPU가 아무리 많이 놀고 있어도 그런 작업들, I/O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뭐 연속으로 처리하거나 패러럴하게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다른 것들에 비해서는 빠르겠죠. 그냥 뭐 네트워크 처리하고 CPU 작업을 하고 그리고 I/O 작업하고 마지막에 그 작업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을 처리하는 것보다 뭐 얘가 I/O 작업할 동안에 내가 B라는 그 다른 스레드는 CPU 작업을 처리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면 오히려 작업이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패러럴 포문도 있습니다. 패러럴 포문. 근데 사실 이런 패러럴 포문도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람다식으로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액션 대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컨솔 라이트 라인 i를 찍어가지고 0에서 100까지 i라는 걸 찍어주기 위해서 이걸 아웃풋으로 한번 보시면 80, 16, 17, 18 이게 순서적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이게 순차적으로 하려면 또 다른 방식을 써야 돼요. 네. 그래서 80 순차적으로 처리되지는 않지만 이 액션이 다 정의가 된다. 그리고 패러럴 포이치와 같지만 또 이것도 병렬로 실행되는 거 제가 패러럴 포이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포문하고 약간 다른데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이너머러블 레인지로 넘버스를 만들고 그 넘버스를 컨솔 라이트를 통해서 다 찍도록 돼 있어요. 포인트하면 이제 각각의 이 넘버스에 있는 그 요소가 하나씩 i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i에 들어가서 뭔가 작업하는 것, 이 우리는 이제 컨솔 라이트 라인이라고 그냥 했는데 컨솔 라이트 라인이 아니고 뭔가 좀 다른 작업을 하게 됐을 때 그럴 경우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는 병렬로 처리가 되는 어떤 액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스레드 슬립이라고 해서 타스크 딜레이를 줄게요. 스레드 슬립 뭐 100초 라고 줘서 뭔가 처리를 하게 되면 아마 이런 처리를 할 때마다 100초래 100ms 약간의 시간. 예. 근데 방금 보시면 한 번에 한 10몇 개씩 처리가 되는 게 보였을 거예요. 네, 제가 코어가 12개가 있어서 네,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애들을 썼겠죠. 10몇 개가 순식간에 한 번에 처리가 되면서 어쩔 때는 12개 이상이 처리가 되기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나 이게 작은 작업이라 작업 자체가 뭐 CPU 하나가 한 번에 2개, 3개 처리를 해버리고 컨텍스트 스위칭 내고 뭐 2-3개 처리해버리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12개가 다 실행이 안 돼도 6개만 실행이 되더라도 뭐 한 10몇 개가 한 번에 처리가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이 포인트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슬립을 주면 그런 작업을 좀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패러럴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제 C샵에서 이 정도 P링큐라는 걸 가지고 패러럴 링큐를 처리를 한다. 패러럴 인보크나 포나 포이치를 가지고 우리가 람다식에 대한 것도 람다식 또는 액션, 델리게이트도 패러럴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병렬 프로그래밍은 타스크 패러럴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쓰는 게 권장한다 라는 거. 그리고 뭐
자기가 동기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고 있지 못하지만 그 관련해서 뭔가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데이터 플로우라는 걸 알아서 그 블럭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내역들을 알고 계시고 나중에 뭐 이 강좌만 가지고 할 수는 없겠으나 스택 오버플로우나 그런 쪽에서 내가 뭘 찾아봐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난 패러럴에 대해서 찾고 싶은데 링큐에서 뭔가 패러럴 하고 싶어 라고 그럼 p링큐로 찾아볼까?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